오늘은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분데스리가 경기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27일 월요일 일시 프리미어리그 12위 에버튼과 6위 토트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토트넘 호스퍼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공격적인 전술과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독 앙게 포스테코글루는 공격 중심의 4-3-3 전술을 주로 사용하며 전방 압박과 빠른 볼순환을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공격 시에는 측면에서 풀백이 오버래핑을 통해 공격폭을 넓히고 중원에서는 짧은 패스와 빠른 전환으로 공격 속도를 높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비 시에는 높은 라인을 유지하며 압박을 가하지만 라인 간격이 벌어질 경우 역습에 노출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공격적인 움직임을 통해 득점을 노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공격 전개가 더욱 유연해지며 중원에서의 패스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최근 5경기 성적은 1승 3무 1패로 뚜렷한 강점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리그 내에선 최근 좋은 성적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에버튼입니다. 에버튼은 이번 시즌 강등권 싸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실리적인 전술 운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감독 숀 다이치는 4-4-1-1 전술을 바탕으로 수비 안정과 빠른 역습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격 시에는 측면 크로스를 활용하거나 세컨드 볼을 노리는 플레이를 주로 사용하며 상대가 라인을 올릴 경우 직선적인 롱패스로 뒷공간을 공략합니다. 수비 시에는 두 줄 수비 형태로 밀집해 상대의 중앙 침투를 차단하는 데 집중합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가 높아졌고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집중력도 개선된 모습입니다. 다만 후반 체력 저하와 공격 전개 속도 부족이 여전히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 성적은 1승 1무 3패로 경기력은 안정적이지만 득점력 면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팀의 맞대결 전적입니다. 토트넘과 에버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여러 차례 맞붙었으며 전체 전적에서는 토트넘이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토트넘이 4승 2무 무패를 기록하며 에버튼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은 홈에서 에버튼을 상대로 경기 초반 주도권을 잡는 경향이 강하며 에버튼은 수비적으로 버티는 전략을 통해 후반 역습을 노리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의 관건은 토트넘의 전방 압박과 에버튼의 수비 집중력 유지에 달려 있습니다. 토트넘이 점유율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에버튼의 역습 한방 또한 경기를 흔들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홈에서 주도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며 공격 전개와 마무리 능력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경기의 최종 분석 결과는 토트넘 승 2.5 언더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경기는 27일 월요일 0시 15분 라리가 리그 1위 레알 마드리드와 리그 2위 바르셀로나 경기입니다. 먼저 축구팬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들어봤을 두 강팀이 맞붙는 경기인데요. 엘클라시코답게 치열 경기 양상이 기대됩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리그 선두를 달리며 강력한 모습입니다. 감독 샤비 알론소는 주로 4-2-3-1 또는 4-3-3 전술을 사용하며 점유율 확보와 빠른 공격 전환, 전방 압박을 조합한 스타일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공격 시에는 측면 풀백과 윙어의 활발한 움직임, 그리고 중원에서의 침투와 연계를 통해 득점을 노립니다. 수비 전환 시에는 라인을 높게 유지하면서도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의 빌드업을 흔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수비진 조직력과 뒷공간 노출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상 소식도 부담입니다. 다니 카르바알,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딘 후이센 등이 부상 상태에 있으며 안토니오 리디거는 장기 이탈 중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레알 마드리드는 리그 개막 이후 매우 안정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이번 맞대결에서도 홈 2점을 살려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최근 5경기에선 4승 1패를 기록 중이며 매우 뛰어난 경기력을 매번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는 감독 한지 플릭 체제 하에서 안정적인 점유 기반 축구의 빠른 역습 전환을 병행하는 스타일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주로 4-2-3-1 전술을 사용하며 미드필더의 짧은 패스 연결과 측면 침투, 그리고 수비 라인의 올리기와 역습 구조를 조합해 상대를 압박합니다. 다만 최근 부상자 다수가 발생하며 전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역시 부상 명단이 만만치 않습니다. 라피냐,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다니 올모, 가비, 골키퍼 조안 가르시아 등이 부상 또는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바르셀로나는 특유의 분위기를 살려 경쟁력을 보여야 하지만 전력 공백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3승 2패로 다소 실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 올림피아코스를 6대1로 잡아내며 유망주들의 실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음을 증명해낸 바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맞대결은 언제나 기대되는 경기입니다.
최근 헤드-투-헤드 전적에서 바르셀로나가 최근 흐름에서 강세를 보여왔으며 양팀 모두 많은 득점이 나왔던 경기들이 많습니다. 전술적으로 보면 레알은 직선적이고 속도 있는 공격, 바르셀로나는 점유와 전환을 중시하는 흐름이 충돌하게 되며 수비 조직력과 중원 싸움이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의 핵심은 부상 선수들의 출전 여부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두 팀 역시 부상 선수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바르셀로나의 부상 여파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의 최종 예측 결과는 레알 마드리드 승 2.5오버 추천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경기는 27일 월요일 2시 30분 라리가 리그 13위 오사수나와 리그 18위 셀타비고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오사수나입니다. 오사수나는 이번 시즌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기반으로 하는 실속 있는 팀입니다. 감독 하고바 아라사테는 주로 4-2-3-1 전술을 사용하며 수비 시에는 미드필더 2명이 하프라인 아래로 내려와 압박을 가하고 공격 전환 시에는 측면 윙어들의 속도를 적극 활용합니다. 측면 크로스와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집중력이 오사수나의 주요 득점 루트입니다. 다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며 실점 위험이 커지는 점이 약점으로 꼽힙니다. 부상 소식도 있습니다. 수비의 핵심인 후안 크루스, 미드필드의 아이마르 오로스, 그리고 측면 자원 발랭탱 로지에가 부상으로 결장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수비 밸런스와 중원 전개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최근 5경기 성적은 1승 1무 3패로 다소 부진한 흐름입니다. 특히 레알 소시에다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등 강팀을 상대로는 실점이 많았지만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꾸준히 승점을 확보하며 홈에서는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수비 안정과 역습 타이밍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잡느냐가 승부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셀타 비고입니다. 셀타 비고는 감독 클라우디오 히랄데스 체제 아래 점유율 축구와 빠른 전환 플레이를 병행하는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주로 3-5-2 전술을 사용하며 미드필드 지역에서의 점유를 통해 공격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방에서는 역습 시 과감한 롱패스와 침투 플레이를 통해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형태를 자주 구사합니다. 다만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한 수비 집중력 약화, 그리고 세트피스 실점이 잦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상 이슈로는 칼 스타르페트가 징계로 결장하며 미드필더 윌리어스 베드벨이 수비수 요엘 라고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이로 인해 수비진 라인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경기 중 후반 교체 카드 운영에도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셀타 비고의 최근 5경기 성적은 1승 2무 2패로 안정감은 다소 떨어지지만 경기력 자체는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리그와 유로파를 병행하면서도 경기당 득점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어 공격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팀의 맞대결 전적입니다. 최근 맞대결 5경기에서는 오사수나가 2승, 셀타 비고가 2승 1무를 기록하며 팽팽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수비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 초반 득점이 적은 편이지만 경기 후반에는 득점이 자주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 중원 싸움과 세트피스 상황이 승부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에서 강한 오사수나와 원정에서 불안한 셀타 비고의 흐름을 감안하면 수비 안정성과 결정력의 차이가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한 점 차 승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경기의 최종 예측 결과는 셀타 비고 한승 3.5 언더 추천드립니다. 오늘 네 번째 경기는 27일 월요일 5시 라리가 리그 11위 라요 바이카노와 리그 12위 알라베스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라요 바이카노입니다. 라요 바이카노는 감독인이고 페레즈 체제 아래 4-2-3-1 전술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술의 핵심은 중원에서의 견고한 수비 밸런스와 빠른 측면 전환입니다. 공격 시에는 좌우 풀백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통해 폭넓은 공격을 전개하며 중앙에서는 짧은 패스 전개와 미드필더의 침투 플레이로 득점을 노립니다. 수비 전환 시에는 전방 압박을 유지하며 상대의 빌드업을 끊어내는 데 집중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인해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수비 집중력 저하가 불안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부상 소식을 살펴보면 수비수 압둘 무민과 루이스 펠리페가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수비 라인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최근 5경기 성적은 1승 1무 3패로 공격 전개는 나쁘지 않지만 결정력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리그 강호들을 상대로는 실점률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원정팀 알라베스입니다. 알라베스는 감독 루이스 가르시아 플라사의 지도 아래 4-2-3-1 전술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비를 기반으로 한 역습형 전술이 주 특징이며 측면 돌파와 세트피스를 활용한 공격 전개의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 시에는 중원을 두텁게 구성하여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공격 전환 시 빠른 롱패스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를 즐겨 사용합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이 내려앉으며 공격 전환 속도가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상 소식으로는 수비수 니콜라 마라스가 부상으로 결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는 큰 전력 이탈이 없으며 비교적 안정된 라인업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1승 2무 2패를 기록 중이며 경기당 실점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두 팀의 맞대결 전적입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는 라요 바이카노가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7차례 맞대결에서 라요가 5승을 거두며 확실한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득점력이 폭발적이지 않아 대부분의 경기에서 한두 골 차이의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중원 싸움과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집중력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최종 예측 결과는 알라베스 헨승 2.5언더 추천드립니다. 오늘 5번째 경기는 27일 월요일 1시 30분 분데스리가 리그 3위 슈투트가르트와 리그 16위 마인츠호 경기입니다. 먼저 슈투트가르트입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이번 시즌 초반부터 안정된 경기력과 공격적인 운영으로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독 세바스티안 헤네스는 3-4-2-1 전술을 주로 사용하며 점유율 축구와 빠른 전환을 조합한 공격적인 스타일을 구사합니다. 공격 시에는 윙백의 적극적인 오버래핑과 중원에서의 짧은 패스 전개로 상대 진영을 공략하며 전방에서는 데니스 운다브의 결정력과 크리스 피리의 엔조 밀리오의 연계 플레이가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비 전환 시에는 중원 압박을 빠르게 시도하지만 수비 라인이 높아 뒷공간이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상자 현황엔 슈투트가르트는 일부 핵심 선수의 이탈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에르메딘 데미로비치, 저스틴 디엘, 스테판 드릴 야차 등이 부상으로 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공격 자원의 부상으로 인해 전방에서의 선택지가 줄어든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4승 1패로 뛰어난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홈에서는 매우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 전개가 빠르고 득점력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에서도 주도적인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마인츠 05입니다. 마인츠는 올 시즌 초반 부진을 겪으며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감독 보 스벤소는 3-4-2-1 전술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수비 안정화를 위해 500 전술로 전환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바레이라와 파클라프 체르니가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며 전방에서는 조나단 부르카르트가 돌파와 마무리를 시도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공격에서의 창의성과 마무리 능력 부족이 여전히 문제로 꼽히며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집중력 저하로 실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상자 현황엔 마인츠는 수비 라인에서의 전력 누수가 심각합니다. 실반 비드머, 앤서니 카치, 막심 레그랭 등이 부상으로 이탈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측면 수비가 불안정하며 후반 체력 저하 시 실점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1승 1무 3패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격 전개는 나쁘지 않지만 수비 불안과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인해 승점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맞대결 전적입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면 슈투트가르트가 우세합니다. 최근 6경기에서 슈투트가르트가 4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홈에서는 마인츠를 상대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 템포와 전방 압박에서 마인츠를 압도해왔던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이번 경기는 슈투트가르트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인츠는 수비 안정화에 집중하겠지만 전력과 경기력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슈투트가르트가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전개로 경기를 지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슈투트가르트의 수비 라인이 높기 때문에 역습 한두 번의 실점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 최종 예측 결과는 슈투트가르트 승 2.5버 추천드립니다. 오늘 분석 내용과 조합들은 댓글 링크를 통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경기 분석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